최근 인권위원회에서 기후위기와 주거권에 관련한 제도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기후재난으로 생명과 생존이 위협받고 있는 만큼 주거권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기후재난 외에도 우리의 주거권을 위협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매년 10월 첫째 주 월요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주거의 날입니다. 1986년에 1차 주거의 날이 선언되었으니 올해로 한 40년에 이르는 것 같습니다. 올해 유엔이 정한 주거의 날 주제는 모두를 위한 적절한 주거입니다. 올해 그 주제를 선정한 이유와 관련된 해설에 보면 유엔은 지금을 위기의 시대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를 비롯한 온갖 사회경제적 위기의 시대이고 바로 그런 위기가 주택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위기,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주거 문제를 권리로서, 주거권으로서 재구성해야 된다는 것이 올해 유엔이 정한 주거의 날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내란이라는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정부를 출범시켰습니다. 시민들의 열망과 힘으로 새롭게 정부가 열렸습니다. 새로운 이재명 정부는 국민주권 정부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절반에 이르는 세입자들에게 여전히 우리의 주거권은, 그리고 우리의 주거 주권은 새 시대가 열렸는지 기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윤석열은 끌어내렸지만 수십 년간의 윤석열들이 만들어온 부동산 체제는 여전히 공고하기 때문입니다. 새 정부 출범 100일이 지났습니다. 국정과제가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국정과제에서도 우리의 온전한 주거권이 보장되었는지, 그런 계획이 있는지 사실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9월 초에는 정부가 주택공급 정책도 발표했습니다. 여전히 지금의 주거위기 문제를 새 정부는 공급을 통해서 해결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주택공급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주택이 공급되느냐가 중요합니다.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이 6%에 불과한 상황에서 결국은 민간임대주택 시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다수의 세입자들은 권리가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주거는 우리가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소유하지 않아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녹색 공공임대 주택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새 정부 계획에 그것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향후 5년간 공적주택 110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 공공임대주택이 얼마나 차지하는지 전혀 계획으로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9월에 발표된 공급 대책을 보더라도 대부분 분양 위주의 공급 대책입니다.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LH가 공공택지 조성해서 민간에 팔아버리는 그런 땅 장사해서 되겠느냐. 그러면서 LH 계획위원회가 꾸려졌습니다. 너무나 반가운 말입니다. 그동안 공공이 공급하던 주택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촉구하는 말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발표된 정부의 주택공급 대책을 보면 여전히 분양 위주의 주택입니다. 그 말은 결국은 누군가의 소유로 귀결되는 주택이라는 말입니다. 바꿔 말하면 LH 공공 너희들 땅 장사하면 되겠느냐라고 말했지만 민간은 계속해서 땅 장사, 집 장사 하라고 부추기는 꼴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서울은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세입자 비율이 높은 도시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세훈 시장 서울의 도시와 주택을 어떻게 망가뜨리고 있습니까? 엊그제도 오세훈 시장이 역시 신통계획 2.0이라는 이름의 주택공급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해서 신규 주택을 2031년까지 31만 호 공급하겠다라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마치 오세훈 시장이 말하는 그 계획에는 빈 땅에 31만의 주택을 짓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통계획 2.0은 재개발 재건축입니다. 기존의 노후주택들을 전면 철거하고 그곳에 아파트를 짓겠다는 계획입니다. 새롭게 31만의 주택이 공급되는 동안 사라지는 주택이 몇 호인지는 전혀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치 0에서 31만 호가 새로 생기는 것처럼 말하지만 31만 호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 수십만 호의 주택이 철거되는데 몇 호가 없어지는지 전혀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급하게 어제 찾아봤더니 현재 서울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 진행되는 사업장이 422곳입니다. 그 사업장들이 향후 공급 계획에 따르면 38만 호의 주택을 공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441곳이 그래서 없어지는 주택이 몇 호냐라고 따져봤더니 약 30만 호에 달했습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에서 38만 호를 공급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늘어나는 주택은 8만 호에 불과했습니다. 게다가 대부분이 재개발 사업인데 재개발 사업은 어떻습니까? 다가구 주택이 상당수를 차지합니다. 다가구 주택은 통계상 주택 한 채로 표시되지만 그 주택 한 채 안에 최소 3개 세대, 4개 세대, 5개 세대, 10개 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결국 없어지는 주택이 38만 호 공급하는 동안 없어지는 주택이 30만 호라면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은 35만 호 이상이 없어집니다. 사실상 재개발 재건축을 통한 공급의 순증 효과가 없습니다. 이번 주거의 날을 맞이해서 우리는 온전한 주거권을 요구합니다. 주거권과 관련된 국제 여러 기구의 문서나 선언에도 어디에도 주거권 보호를 위한 대책으로 자가소유를 촉진하라는 말이 없습니다. 소유하지 않아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장기 공공임대주택의 확충과 세입자의 권리를 요구합니다. 새 정부가 제대로 된 국민주권의 시대, 제대로 된 세입자 권리 시대를 열어갈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집은 권리다. 모두의 주거권을 보장하라. 네. 누구에게나 적정한 주거를 공공임대주택과 주거복지 확대하라. 네. 누구도 쫓겨나거나 밀려나지 않도록 재건축 재개발 공공성 강화하라. 네. 저는 이주인권 활동가이자 서울에서 자취한 지 채 2년이 안 된 사회초년생입니다. 원래는 수원에서 서울까지 왕복 4시간을 출퇴근하며 개인의 삶을 이뤄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직장 근처에서 집을 구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의 월세는 너무 비쌌습니다. 공공임대나 쉐어하우스 같은 대안주거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저에게 남은 선택지는 정부가 만든 중소기업 청년 전세 대출뿐이었습니다. 전 재산 2천만 원에 대출 8천만 원을 더해서 5평 남짓한 원룸을 전세 1억 원에 계약했습니다. 그 8천만 원은 제 통장을 거쳐가지도 만져보지도 못한 돈입니다. 그런데 올해 1월 14일 밤 9시 임대인의 파산 통보 메시지 하나로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제가 계약한 집은 이미 선순위 근저당과 다른 임차인 보증금으로 가득 찬 깡통 매물이었습니다. 계약 당시 공인중개사였던 임대인의 딸과 시누이는 세입자들에게 허위 정보를 제공하며 이를 안전한 매물로 포장했던 것입니다. 피해자는 76명, 저희가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은 66억 원에 달합니다. 그 순간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아, 이제 은행빚은 어떻게 갚지? 나는 언제 이 집에서 쫓겨날까? 하루하루 불안과 공포 속에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왜 청년들은 이 위험하다고 하는 전세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왜 우리에게는 안전한 집이라는 선택지가 없었습니까?
왜 집이 안전한지 세입자가 직접 조사하고 따져봐야만 합니까? 공인중개사는 왜 있습니까? 위험한 매물을 왜 시장에 내놓아도 되는 겁니까? 왜 이에 대한 규제가 없습니까? 집은 삶의 기본입니다. 의식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먹는 음식을 마트에서 고를 때 그것이 우리 몸에 치명적인지 걱정하며 살지 않습니다.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들의 집은 안전하지 못합니까? 집이 빚이 되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빚이 되었습니다. 이 사회가 너무나 이상합니다. 공인중개사는 세입자를 속이고 전세 사기 피해 건물이 버젓이 부동산 앱에 그대로 매물로 올라옵니다. 청년 안심주택이라고 해놓고 보증금 반환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피해자는 피눈물을 흘리는데 임대인은 파산 신청을 해놓고 가족여행을 다니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한국 사회는 이번 전세 사기를 계기로 반드시 흔들려야 합니다. 정신 차려야 합니다. 은행도 문제입니다. 은행은 세입자의 피눈물로 이자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은행이 지난 5년간 전세대출 이자로만 23조 원 이상을 벌어들였다라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임대인의 상환 능력이나 주택 권리 관계는 전혀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위험은 오로지 세입자와 보증기관이 떠안고 수익은 은행이 독식하는 구조였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은 민원을 수차례 넣었지만 돌아온 답은 언제나 규정상 문제없다라는 말뿐이었습니다. 은행은 세입자들의 고열을 빨아먹는 이자놀이가 즐겁습니까? 정부는 무엇하고 있습니까? 잘못된 주거 정책으로 세입자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세입자가 더 많습니까? 건물주가 더 많습니까? 누구를 위한 정부입니까? 피해자를 제대로 구제하십시오. 저는 사단코브 청년안심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세계 주거의 날을 기념하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불평등한 거주 현실을 함께 마주하며 바꾸기 위해 목소리를 모으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저에게 거주란 무엇이냐 물어본다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희망이자 쉽게 닿지 않는 현실입니다. 저는 작년에 서울시 공공지원 민간임대 사업인 청년안심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했습니다. 청년을 위한 공공지원주택, 안심할 수 있는 주택이라는 말을 믿었습니다. 계약 당시 서울시 정책인이 보증보험은 당연히 가입된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입주 후 알게 된 사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보증보험은 미가입 상태였고 임대인은 국세를 체납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전 세대가 가압류된 위험한 집에 모두 살고 있습니다. 저희는 무책임하게 계약한 것이 아닙니다. 서울시라는 이름을 믿었습니다. 청년을 위한 서울시 정책 사업이라고 홍보했던 그 말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너무 쉽게 배신당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몇몇 사기꾼의 문제가 아닙니다. 청년을 보호해야 할 정책의 실패, 행정의 부실한 감독, 그리고 청년 주거 문제를 방치한 어른들의 무책임이 만든 구조적 사기입니다. 지금도 많은 청년들에게 왜 알아보지 않았냐, 왜 스스로 조심하지 않았냐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하지만 청년이 행정과 제도를 믿은 것이 죄입니까? 서울시라는 단어를 믿은 것이 잘못입니까? 청년에게 필요한 것은 조심하라라는 충고가 아니라 믿을 수 있는 제도, 책임지는 행정, 함께 서주는 사회입니다.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삶의 출발점이며 인간다운 삶의 기본권입니다. 세계 주거의 날을 기념하는 이 자리에서 묻고 싶습니다. 무책임하게 붙인 청년 안심이라는 이름, 이제는 그 이름의 책임은 누가 지고 있습니까? 청년이 더 이상 집 때문에 울지 않는 날, 청년이 공공의 이름을 믿고 안심할 수 있는 날, 그날이 진정한 세계 주거의 날, 그리고 모든 집 걱정 없는 날이 될 것입니다. 집은 권리다. 모두의 주거권을 보장하라.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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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집은 상품이 아니다. 투기 규제와 부동산 세제 강화하라. 강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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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누구나 안심하고 계약할 수 있도록 세입자 관리 강화하라. 강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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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이것으로 오늘의 기자회견 순서는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이후에도 2025년 세계 주거의 날 공동행동은 이어집니다. 오후 2시에는 서울역 인근에서 귀향길 선전전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녁 7시에는 서울역 12번 출구 앞에서 주거권 문화제를 진행합니다. 권리로서의 집을 촉구하는 공동행동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기자회견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